여러분, 제가 분양권 투자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권은 2, 3년이 완공이 되는 이른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초기 계약금, 중도금을 좀 내시고 중도금 또한 무이자로 처리하겠지만 결국에는 5억에서 6억, 많으면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시장 급냉은 실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분양권 거래는 정말 쉽습니다. 그냥 우리 청약만 놓으면 되고요. 계약금만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투자 수익률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물건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분양권 시장 예를 들면 그 좀 모델하우스 앞에 그냥 장마당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마당이 있어가지고 우선은 떴다방들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그 포차들이 있어요. 네. 거기 국수가 맛있어요. 국수가, 막국수 같은 것도 팔고, 그런 포차들도 엄청나고, 분위기가 얼마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시장처럼 돗대기 시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쪽 주변이. 그러면은, 떴다방 사람들, 모여있죠? 그리고 누가 이렇게 모델하우스에서 나온다. 그러면 달라붙는 거예요. 청약 받으셨죠? 우리가 뭐, 프리미엄, 저희가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래도 되게 쉬워요. 그냥 우리가 2000년도 이후에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이 뭐 엄청난 돈을 벌었던 시절이 바로 그 분양권 전매 시장이었고, 그 신화 때문에 분양권 전매를 하는 그 부동산들은 고수들만 들어갑니다. 중개업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하튼 거래도 쉽고 뭐든 쉽고 그냥 돈만 쭉만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4억이든 5억이든 6억이든 우리가 평생 돈을 모을 수 없는 그냥 자기의 그 노동력으로 모을 수 없는 재화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간과를 해요. 왜 그렇게 그것을 생각하고 하면은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개발 지역에서는 니네들 계약금도 안 넣어도 된다. 그냥 나중에 가격이 오를 테니까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라. 어차피 니네들 못 들어오지 않냐, 재개발 해봤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데도 많고요. 그냥 분양권 시장 자체를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어거지라도 그거를 껴안기 때문이죠. 아파트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거래가 빨라 보임에도 불구하고 2, 3년이 걸리는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저희가 갖는 거잖아요. 하지만 정부의 시그널이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은 실시간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즉, 그 투기 수요든 투자 수요든 수요라는 거를 단번에 꺼버리는 거면 됩니다. 요번에 꺼버렸잖아요. 촛불 꺼듯이. 아니, 모 씨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책에 대해서의 상관관계를 전혀 제도에 대해서의 상관관계를 모르니까 이거 뭐 약발이 없는 건데 그 전에 끊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끊어졌다. 그냥 무식한 거죠. 그런 거는. 그냥 제가 있어요. 내가 여하튼 그런 형식으로 끊어지면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환급성이 어느 순간 끊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이거를 예를 말씀드리자고 하자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가 걸렸던 데가 있었습니다. 걸렸던 지역은 그때 악성 미분양 2009년도 초반이었고 2010년도 2월 달까지 1년간 일몰기간, 이건 일몰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뭘 바꾸냐면 조세특례 제한법을 바꿉니다. 거기서 바꾸는 거고, 5년간 면제를 주면서 수도권 지역은 60%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0% 내야 되죠. 5년 동안 양도소득세 중에서 내가 내야 될 세액 중에서 60%만 감면이 되는 건데, 공유 수면을 매립한 지역 같은 곳에서는 100% 면제가 됐습니다. 송도 얘기하는 겁니다. 송도. 공유수면 바다 얘기하는 거고요. 여하튼 그런 지역 거기 때문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어요. 분양권 거래도 활발했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1년 동안, 그리고 완화를 시켜주고, 2010년도 2월 달에 딱 끊겼습니다. 네, 1년이 지나서 끊겼죠. 그때, 21일인가 12일인가 그럴 텐데, 그날 이후부터 단, 한 통화도 안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투자 수요가 완전 끊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향, 경직성, 하방으로 가는 연착륙이라고 하죠.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들은, 네, 좋은 게 하나인 게, 하향으로 하방을 좀 이렇게 막습니다. 천천히 떨어지는 게 있는데, 이게 용어를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여하튼, 그게 아니라 그냥 낭떠러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네, 그래프가 낭떠러지로 돼 있어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벌었던 한 분이 두 개를 털지 못해서 그때는 또 분양가 상한제 걸린 거고 그래 전매 제한이 있었던 데였어요. 전매 제한은 있었지만 당연히 불법적으로 진행을 했었죠. 네. 근데 그때는 대형 평수는 1년이었고요. 전매 제한이 중소형 평수는 3년이었는데 3년은 그래도 좀 부담이 있으니까 1년이면은 팍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1년짜리 중대형 평수만 거래가 활발했었는데 네, 불법적으로 다 거래를 했었는데, 이게 시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시점이 기일이 딱 끊기니까 그 두 개를 못 판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11억, 두 개가 5억짜리 이상짜리 아파트, 그게 평당 1200인가 1200 정도 됐었을 거예요. 평당 1200짜리 아파트를 못 파니까 힘든 거죠. 그분 파산 신고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돈을 그렇게 벌던 분인데. 이제 분양권 거래는 그렇습니다. 항상 시그널은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분양권이라는 거는 가장 핫한 핫한 재화이기 때문에 웬만큼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은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년간, 3년간, 네, 있다가 내가 입주해야 될 아파트,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분양권 시장은 제가 썰전에 강용석 변호사님이 얘기한 게 있었어요. 네, 그때는 초기 피는 다 업자들이 일으킨다. 나 그걸 보고, 이분 잘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초기 피는 대부분 업자들이, 일으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시장이라는 거, 보면은, 청약, 당첨일 전에 바글바글 해요, 사람들. 보면은, 여기서는 내가 아울렛에 왔나? 할 정도로 바글바글 해요. 그게 야시장 전야제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생겼다고 해요, 최근에. 네. 워낙 활성화가 됐으니까. 근데, 이번에 한번 딱, 그냥 정책 한번 바뀌니까 완전 급냉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부터 또 이렇게 손해본 사람 되게 많을 겁니다. 처리 못해서 힘들 사람도 되게 많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투자를 하고 그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기간이 워낙 한정적이지만 제야 자체는 2년 후에 만들어질 지부에 들어가는 권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환급성 차이 때문에 투자가 힘든 겁니다. 저는 분양권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제 주변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거는 그냥 부동산 중개업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부동산 자격증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따기 힘듭니까? 네.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거짐유일하게, 네, 취소가 되는 지역이 분양권 거래 지역입니다. 거기는 단속도 그냥 구청 직원이, 우리가 관리감독은 공인중개사는 구청이 하거든요. 네, 구청이 하는데, 구청 직원이 오시는 게 아니라, 경찰하고 국세청하고 구청하고 같이 옵니다. 그 정도로 모니터링 되는 되는 제야가 바로 분양권이에요.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분양권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혼자 그리고 좀 재밌게 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